어머어머, 이 영상 보셨나요?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정권의 무속 논란 화제였는데요. 이 나라가 무속공화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 무속 속에서 대통령과 영부인이 살아가는데 이거 보십시오. 건진법사, 천공스승, 풍수교수, 보살장군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내년부터 윤석열의 운이 좋아진다. 석 달만 지나면 끝난다. 이것을 믿는 윤석열, 김건희 이분들이 있는 것은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무속 전문가가 또 있다며 저하고 막역한 친구이지만은 저는 인간적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가? 우정을 지켜서 막아야 되는가? 그러나 저는 국가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부인 대행도 무속의 지대한 전문가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부인도 무속에 지대한 전문가라고 폭로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미술계의 큰 손으로 김건희, 최은순 여사와 그 무속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김건희, 한덕수 총리가 이러한 역술인들의 얘기를 믿고 그런 오만방자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무속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면 안 되기 때문에 우정을 버리고 애국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 보러 다니는 거는 유명합니다. 하여튼 그 한덕수 씨랑 근무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그리고 뭐 본인이 나름 총애하는 그 부하 직원이 있으면 데려다가 집에서 밥을 먹이면서 용한 점집을 내가 알려주겠다 이런 걸 그 최고의 선물로 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여튼 하여튼 뭐 점괘가 그렇게 나온 건지. 또한 2년 전 한덕수 부인 실체에 대해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다음 소식입니다. 부동산 이해 충돌 의혹을 받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의혹이 또 하나 불거졌습니다. 화가인 부인 최 씨의 그림이 효성그룹과 부영주택에 4천만 원 상당으로 팔린 게 확인됐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10년 만에 12억 원이나 늘어난 최 씨의 재산 형성 과정에 고가 거래, 이해 충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부인 화가 최모 씨가 처음 개인전을 개최한 건 지난 2012년 10월. 한 후보자가 주미대사에서 퇴임해 공직을 떠난 지 8개월 뒤입니다. 최 씨는 조성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부인 송모 씨에게 그림 한 점을, 부영주택 측에 3점을 판매했는데 총 수익은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송 씨는 최 씨와 대학 선후배 사이로 부영주택은 최 씨의 친척 오빠가 미국 법인 지사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화가가 미국에서 여러 차례 미술 전시회 작품을 냈습니다. 전시회 연곳은 워싱턴 총영사관 그리고 워싱턴 한국문화원이었습니다. 기간은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이 기간 주미대사는 이 화가의 남편이었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이른바 남편 찬스 의혹입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부인 최모 씨의 봄이 온다라는 서양화입니다. 지난 2011년 1월 미국 워싱턴 총영사관에서 열린 워싱턴 한미작가협회의 전시회 노벨리앙스에 초대된 작품입니다. 당시 최 씨는 16명의 중견 작가들과 함께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이 전시를 포함해 최 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5차례 워싱턴에서 열린 전시에 자신의 작품을 냈습니다. 전시 장소는 한 곳만 빼고 모두 워싱턴 총영사관이나 주미대사관 바로 옆에 있는 한국문화원이었습니다. 당시 주미대사는 남편인 한덕수 총리 후보자. 한 후보자는 2009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주미대사로 재직했는데 부인의 미국 전시는 모두 이때 이뤄졌습니다. 이 사람 되게 그 한덕수 제가 이제 전해 들은 얘기인데 한덕수 총리의 그 경기고등학교 동기들이 한 얘기가 있잖아. 아이고 우리 덕수는 법카하고 관영차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다 해. 그러니까 법카하고 관용차만 뭔 일이 그것만 받쳐주면은 뭔 일이든 다 해. 그분이 이제 청문회 때 보셨을 거예요. 본인 개인 카드를 쓰지 않습니다. 개인 카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법카와 현금만 쓰십니다. 궤변으로 가득한 한덕수 총리의 입장은 내란 사태를 계속 진행시키겠다. 내란을 종결시킬 의사가 없다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란 대행, 내란 공범임을 자백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덕수 총리와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같이 제가 비서실장을 할 때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그때의 한덕수가 지금 어떻게 저렇게 나쁜 한덕수가 됐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정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 달만 지내면, 음력설만 지내면 내년부터 운이 좋다, 이런 주술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김건희도 그러하지만은 영부인 대행도 이러한 속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영부인 대행도 이러한 시중에, 그리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되시면은 진짜 오늘 들어보세요. 너무나 잘하는 거죠. 사모님도 잘 알죠? 물론이죠. 예. 한, 아니, 정말 돌아가셔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한 총리 사모님이 디올백 300만 원짜리 가지면 받으실 거예요? 제가 아는 사모님은 안 받아요.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는 답변하는 건 좋습니다.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장인이 사위가 놀고 있으니까 생활비 줬어요. 사위가 취직하니까 월급 받으니까 생활비 안 줬는데 이거 뇌물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디올백 300만 원짜리도 최재형 목사가 안 사줬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주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뇌물죄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의원님과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 총리 오래 하십니다. 아니, 제가 존경하지 않습니까, 의원님을. 한덕수 경제수석, 비서실장님 하셨잖아요. 제가 비서실장 했잖아요. 제가 추천해서 오셨잖아요.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모시면서 IMF 외환위기도 극복해봤고, 그 경제수석 때 스크린 쿼터 얼마나 소신 있게 반대했어요. 왜 지금은 말씀 못 하십니까? 무엇이든지 대통령님께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짜뉴스와 선동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가짜 생각합니다. 뉴스가 아니고 진실도 말을 못하니까 우리 국민만 불쌍한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총리라도 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자본하는 물가, 은행 금리, 의료 대란은 못 잡고, 이재명, 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 때려잡는 데만 금메달 따서 되겠어요? 때려잡으라는 물가 잡고, 은행 금리 잡고, 의료 대란 잡아야 된다고 해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물가와 금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는 2%입니다. 8월 달에. 이거는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좋은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더 좋아요.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면서 경제 좋다. 민생은 어렵다 그러셨습니다. 경제 좋아요? 민생은 어렵습니다. 민생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예. 1년에 100만 개씩이 없어집니다. 경제 좋다가 좋아요? 그러나 130만 개 그래서 기업들이 우리는 들어옵니다. 네. 지난 2년 반간 국민과 대통령이 딴 나라에서 산 거예요. 같은 우리 데 있습니다. 국민이 달나라 국민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도 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면은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정신은 항상 차리겠습니다. 자, 10만 4천 원 카드 썼다고 기소했다고 하면은 300만 원 디올백 받았으면은 기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아니 왜 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하라 말라 하시죠? 의장님, 그게 맞습니까? 총리, 예. 그 순한 한덕수 총리가 요즘 대통령이 싸우라고 하니까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저돌적으로 반항을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청문회 나온 사람들도 다 국회의원하고 싸우자는 거야. 대통령께서 총선 패배하고 뭘 하겠습니까? 모두 내 잘못이다. 나부터 잘하겠다 했는데 여당 당선자들 모여놓고 예상권, 거부권이 있으니까 싸워라?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들에게 싸우라고 하고 어떤 대통령이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야당과 싸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통령님,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한테 싸우라고 할 때 제가 싸우던가요? 저 안 싸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싸우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위해서 했어요. 맞습니다. 국정을 위해서 싸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도 가짜뉴스와 선동이 판을 치니까 그 순한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내각과 국회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옛날의 한덕수로 돌아가세요. 의원님, 저 안 그것이 변했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저 의원님 존경하고요. 의원님하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외환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변합니까? 왜 변해야 그때는 됩니까?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예요. 그거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반쪽 광복절 37년 만에 처음으로 반쪽 개원식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회와 국민을 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총리부터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아주 잠을 안 자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님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않고 개원식 날 대통령이 미국 국회의원들하고 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정신 나간 대통령실에서는 왜 하필이면 이런 사진을 공개해가지고 국민 염장을 지르냐 이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그 비서실장으로서 공보수석으로서 홍보수석으로서 모든 정권에 걸쳐서 최고였던 박지원 의원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DJ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나를 데려다 쓰라가세요.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취임해가지고 10일 날 취임해가지고 5월 11일 날 아침 9시에 너 나가 이런 인사를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물론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실은 영부인을 잘 모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필이면은 개원식도 안 오신 그날 미국 국회의원들하고 식사하는 것은 당연해요. 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 했다고 그런 사진을 공개하는 대통령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욕먹는다 이것을 건의하시라 이 말이에요. 건의하겠습니다. 예, 잘했어요. 잠깐 쉬세요 또. 행안부 장관 오셨죠?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삼청동으로 초청이나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저는 국정원장실에서 한 번쯤 부를 줄 알았습니다. 국정원장은 외부 인사를 잘 안 불러요. 근데 거기에 가봤다는 기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렇게 쫄랑쫄랑 덤비니까 한덕수 탄핵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